뜨거. 씨. 뜨거. 네, 어쩌다 보니 또 시리즈가 돼가고 있는 고프로 히어로 10 리뷰입니다. 앞서서 하이퍼 스무드, 화질, 저조도 등을 비교했었는데 사실 히어로 10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속도와 편의성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대략 3주 정도를 사용해봤는데 이전 모델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이 많이 개선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발열 이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고프로 커뮤니티가 좀 시끌시끌 하던데 저도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테스트 과정이 너무 길고 또 변수가 많아서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긴 좀 힘들고 결과만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히어로 10은 고해상도나 저해상도 모두 배터리당 대략 60분 남짓 찍을 수 있었는데 히어로 9에 비해서는 짧았습니다. 해상도에 따라 7분에서 20분 이상까지 차이가 났고 발열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동영상 연속 촬영 시 히어로 9은 해상도에 따라 24분에서 35분 정도의 과열로 꺼진 반면 히어로 10은 4K와 1080p 모두 딱 20분 정도의 과열로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발열이 도대체 어느 정도 뜨거운 거냐? 제가 최첨단 Thermal Retouch 방식으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4K 기준으로 대략 10분 정도까지는 따뜻한 느낌이다가 13분대가 되니까 약간 뜨거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입술은 될 수 있을 정도. 17분 정도 되니까 10은 이제 입술을 못 댈 정도가 됐고 뜨거워. 20분대에는 이거 입술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뜨거워. 그때쯤 꺼졌어요. 그리고 9은 25분대가 되니까 얘도 입술 화상 위협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이거 온도계 하나 사야 되나? 아무튼 배터리 라이프가 짧은 것도 과열로 꺼지는 것도 모두 고프로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과열에서 오는 데미지를 막기 위해서 미리 셧다운을 시킨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사양은 높아졌는데 배터리는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건 사실 테스트를 굳이 해서 알게 된 거지 저처럼 평상시에 좀 짧게 찍는 분들은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브이로그라든가 기록용으로 촬영을 한다든가 20분 이상 길게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꼭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기 이슈들은 나중에 좀 펌업으로 개선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이 있긴 한데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영상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이게 싸울 일은 아닌데 말이죠. 자, 어쨌든 히어로 10은 배터리당 1시간 남짓은 충분히 찍을 수 있고 대신 20분마다 과열로 꺼진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이퍼 스무드, 고화질 슬로우 이런 히어로 10의 여러가지 매력이 있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알게 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매력적인 기능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첫 번째로 히어로 10에선 모든 해상도의 영상을 어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별거냐 하실 수도 있는데 히어로 9 같은 경우 5K 영상을 어플에서 바로 볼 수가 없고 보려면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히어로 10에선 5K 60fps 영상도 다운받지 않고 어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히어로 10의 가장 큰 매력은 이 빠른 반응 속도입니다. 히어로 9에선 논란이 됐었던 이 터치감도 훨씬 매끄러워졌고 부팅 속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월등히 빨라졌습니다. 특히 고프로로 사진을 자주 찍는 저로서는 이 슈퍼포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고프로 사진 촬영 예전엔 고프로 사진 촬영 해놓고 이렇게 좀 한참 기다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동시에 삐비빅 하면서 완료가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UI 기능이 개선된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언박싱 때는 UI 디자인이 예전이랑 똑같아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가지 바뀐 기능들이 있었어요. 일단 하이퍼 스무스 단계를 바로가기 버튼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좋았습니다. 히어로 9은 바로가기에 부스트 켜고 끄기만 있어서 하이퍼 스무드 자체를 끄거나 단계를 조정하려면 메뉴에 직접 들어가야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촬영 시에 실시간으로 노출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 노출 고정만 가능했고 노출값을 조절하려면 메뉴에 직접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제는 촬영 화면을 터치하면 노출 조절 버튼이 나오고 이 버튼을 누르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노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거 제가 막판에 발견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기능인데요. 앨범에서 이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히어로 9까지는
이 사진이나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려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어야 되고, 또 메타데이터까지는 확인 가능하더라도 하이퍼 스무드나 컬러 모드라든가 이 고프로 내의 설정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히어로 10에는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마다 느낌표가 붙어서 이 느낌표를 누르면 ISO나 화이트 밸런스 등 메타데이터는 물론이고 내가 어떤 프리셋을 사용했는지, 어떤 화각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하이퍼 스무드 단계까지 모든 설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특히 저같이 비교 리뷰를 하는 경우에 이 설정을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어서 좀 난감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언박싱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렌즈 커버 발수 성능이에요. 제가 스프레이도 뿌려보고 물에도 집어넣어보고 했는데 이게 물이 아예 안 묻는 건 아니지만 히어로 9보다는 확실히 물이 덜 묻었고, 세게 흔들거나 한번 훅 불면 물방울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정도의 발수력이었어요. 물놀이 같은 데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제 한 번씩 훅 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거 말고도 제가 깜박한 또 새로운 기능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운드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고프로 히어로 8, 고프로 히어로 9, 고프로 히어로 10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고프로 히어로 8, 고프로 히어로 9, 고프로 히어로 10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고프로 히어로 8, 고프로 히어로 9, 고프로 히어로 10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목소리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또렷하게 들리는 느낌이 약간 있었고, 대신 주변의 소음이 확실히 더 줄어든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소리는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배수 마이크 성능을 테스트해 볼게요. 청계천에 바로 퐁당시켜 보겠습니다. 히어로 8이고요, 히어로 9이고 히어로 10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히어로 8이고요, 히어로 9이고 히어로 10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히어로 8이고요, 히어로 9이고 히어로 10입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좀 벗지 못하는 점, 소리가 조금 먹먹하게 들릴 수 있는 점,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좀 벗지 못하는 점, 소리가 조금 먹먹하게 들릴 수 있는 점,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마스크를 좀 벗지 못하는 점, 소리가 조금 먹먹하게 들릴 수 있는 점. 근데 배수 마이크 성능은 히어로 9이 좀 더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죠? 그리고 그 밖에도 제가 많이 써먹진 못했는데 촬영 길이를 15초에서 3시간까지 정해놓는 기능이나 정해진 시간에 촬영을 시작할 수 있는 예약 촬영, 촬영 전에 15초나 30초 정도를 미리 저장할 수 있는 하인드 사이트 같은 기능들은 히어로 9과 동일했습니다. 히어로 10에서 아쉬운 점이라면 언박싱 때도 얘기했듯이 1440p 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 점, 24fps가 4K에서만 되는 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작에 비해서 짧아진 배터리 라이프,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보다 대략 5만원 정도 비싸진 가격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프로는 대체로 쭉 50만원대 초반의 가격을 유지해 왔는데 작년에 전면 스크린 나오면서 가격이 좀 올라갔고, 올해 또 대폭 인상이 되면서 단품 기준으로 2년 만에 거의 한 10만원 정도가 올라서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건 고프로가 구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한 게 없지 않은데, 이건 거의 강제로 직구를 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구독을 하면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도 되고 액세서리 할인도 받을 수 있고 퀵 어플의 유료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런 혜택들이 좋긴 한데, 가장 중요한 파손 교환 서비스는 여전히 한국은 안 되거든요. 우리도 파손 교환 서비스를 해주든가 뭐 그런 건 없이 가격 인상되면서 무조건 직구를 유도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그 밖에도 배터리 잔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배터리 제거하고 외부 전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저온 경보가 뜨면서 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펌업으로 고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도 화질, 발열 이슈, 가격 등등 아쉬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사용을 해보면 편의성, 안정성, 완성도 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조도나 손떨방 같은 것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다 뿐이지 분명히 나오는 버전마다 계속 나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히어로 8이나 9과
비교하면서 그런 점을 좀 많이 느꼈는데, 얘들도 각각은 다 좋아했던 기기들이고 리뷰할 때는 역대급이다 했었는데 히어로 10과 비교하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히어로 8은 일단 스크린 사이즈가 너무 작고 전면 스크린도 없고 배터리 라이프도 짧고 렌즈캡이 일체형이라 깨지면 답이 없고, 대신 장점은 9보다 빠르다는 거. 히어로 9은 전면 스크린도 있고 모든 기능들은 히어로 10과 거의 동일한데 일단 8보다 느리다는 거. 이게 좀 치명적이고요. 편의성이나 안정성도 10에 비하면 훨씬 떨어져서 실사용할 때 불편함이 좀 큰 단점이었습니다. 네, 고프로 히어로 10 리뷰 마무리가 좀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저도 짧게 찍고 빨리 올려서 조회수 좀 많이 얻고 싶긴 한데, 좀 파고드는 제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날씨나 이런 상황적인 문제도 있고 점점 영상 만드는 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어쩌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쪼록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끼지 마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